있는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과 X축 위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저 선분 두 개, 이 두 점을 있는 선분이 있는데 그 선분에 수직이등분선이 있답니다. 그 직선 A라고 합시다. 그 직선 L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대. 걔를 원의 중심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이 원이 얘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원이 알고 보니 뭐 예를 들어 0,0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직선 L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원의 중심이 나올 테고. 그럼 이건 앞쪽에는 직선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첫 번째 조건은 선분 AB의 기울기랑 수직관계에 놓인다. 그럼 AB의 기울기, X의 증가량 5-1분의 Y의 증가량 -1, -3. 그럼 얘는 4분의 2죠. 약분하면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 따라서 직선 L의 기울기는 -1이네요. 두 번째,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 M이라고 합시다. 그럼 X좌표끼리 더한 값 2로 나누면 Y좌표끼리 더한 값 2로 나누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2의 기울기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식이니까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2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됐죠? 이 직선의 X절편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얘는 Y가 0일 때 X값을 찾아야 되니까 Y에 0 집어넣고 그럼 2는 -2 X -3 양면 -1로 나누면 X -3의 값은 -1 넘어가면 X값은 2인가요? 네. 이 점의 좌표가 2,0 그럼 2,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X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 그럼 이제 0,0을 대입해야 되겠죠? 지나는 점이니까. 그럼 4 플러스 0 R제곱. 지금 문제는 뭘 구하는 거예요?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 필요하죠? 반지름은 2. 원둘레 구하는 공식, 네, 4파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직선 Y는 2분의 1x 위에 있고 점 O를 지나는 원이 있답니다. OA, 여기가 5인가, 이건가 봐요. OA 빼기 OB. 여기가 4일 때 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요즘 그림을 크게 해야 되겠는데? 원의 중심은 1사분면이 있다.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X좌표를 뭐 A로 두면 Y좌표가 이제 분수 형태로 나와서 조금 보기가 불편하네요. 이럴 때는 요령껏 X좌표에 2A라고 둘까요? A가 없죠 지금? 네. 그럼 Y좌표는 그냥 A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2A고 이 점의 Y좌표가 A라는 뜻이죠. 그래요. 자, 이제부터는 중3 때 배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것을 보통 우리가 현이라고 부르죠. 원의 중심과 현이 수직으로 만나면 이거는 당연히 X 좌표를 찾기 위해서 X축으로 수선을 떨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럼 원의 중심과 현까지 반지름을 그어서 수선을 만나게 되면 그때 그 현의 길이는 이 선에 의해서 수직 이등분 된다라고 배웠죠. 중3 교과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점에서 Y축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럼 여기 Y축 위에 두 점, 여기 점 O와 점 B, 이것도 현입니다. 원 위에. 그럼 원의 중심에서 내려온 반지름이 현과 만나면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그 현의 길이는 이등분 된다라고 배웠네요. 그럼 여기까지가 2A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4A, 0이 될 테고 여기까지 길이가 0이니까 점 B의 좌표는 0,2A 이렇게 되겠죠. 남은 건 이제 저거 있는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5A 길이 4A 마이너스 5B 길이 2A 했더니 4. 그럼 2A가 4, A 값은 2. 이 원의 중심값
4,2. 반지름은요? 네, 반지름은 이게 4,2니까 네. 이걸 구하면 되겠죠? 어렵게 원의 방정식 쓰지 마시고 이거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시고 A가 지금 2였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 점의 접해가 4,2니까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4가 되겠네요. 그럼 원의 반지름은 16 더하기 2 루트 5. 네, 원의 반지름 2 루트 5. 이렇게 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가지고 원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원이 만들어지죠. 이 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외접원이죠. 뭐 이런 식의 외접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풀이법이 이런 문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원의 중심을 찾고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을 A, B로 두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점 A, 이 점 B, 이 점 C까지 거리가 모두 같다. PA 제곱, PB 제곱, PC 제곱이 모두 같다. 이걸 통해서 연립해서 푸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2차식을 계속 정리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2차식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고.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뭐 이거는 생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얘랑 얘랑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요. 얘네들이 연립합니다.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이거는 계산이 어느 정도 노가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봅시다. 아래에서 위를 빼볼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 이렇게 빼면 2y가 남고,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8이 되고, 따라서 y 값은 2가 4가 되고, y4를 여기다 대입하면 네, x는 6이 되고, 얘네들이 연립하게 되면 6,4라는 점이 나온다 뜻이죠. 교점이. 그럼 다시 얘랑 연립하게 되면 x-y-2는 0,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연립.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3x 더하면 3.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 플러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교점 하나 나왔고, 나머지 또 얘랑 연립했을 때 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 이거는 안 맞으니까 넘깁시다. 그냥 x는 3y 마이너스 6, 여기는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 2배 6y 마이너스 12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7y 7 y 값은 1, y1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어쨌든 이 외접원의 방정식이니까. 그럼 원의 중심이 없는 상태면 그냥 일반항에 놓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 점을 대입해요. 6,4 36 플러스 16 플러스 6x 4y 플러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플러스 9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2. 마지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9 플러스 1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2.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연립하는데, 얘랑 연립하면 이제 c가 지워지겠죠? 위에서 아래를 뺀다고 칩시다. 이렇게 두 개 연립하면, 이렇게 빼게 되면 7x, 이렇게 빼게 되면 플러스 7y는 이건 어차피 없어졌고, 얘네들이 계산해 보면 이건 10, 얘네 합치면 52에서 10 빼면 42, 일로 넘어가죠? 마이너스 42. 네. 이렇게 하나 나왔을 테고, 그 다음은 하나가 식이 더 필요하니까 이렇게 두 개 연립해 봅시다. 이렇게 연립. 그럼 얘는 네, 위에서 아래를, 아래에서 위를 빼볼게요. 그럼 얘는 상수는 없어지고,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상수는 없어지고, 2x 아래에서 위를 빼면 마이너스 4y
0. 그럼 이쪽에서는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아래는 2로 나누면 x 마이너스 2y는 0이 되고 위에 자리를 빼게 되면 3y가 마이너스 6 따라서 y 값은 마이너스 3. 그럼 x는 여기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잠깐만. 이걸 왜 이렇게 썼죠? 미안합니다. 이게 AB였어요. 누가 얘기 좀 해주지. AB를 쓴다는 게 XY를 써놨네요. 그러니까 X가 A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X가 지금 쓰다 보니까 X가 A고, 네. B가 Y예요. 그럼 A는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3. 이게 답이죠.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C값 구해야 되네요. 그럼 A값과 B값을 적절한 데 대입합시다. 제일 단순한 게 아무래도 이쪽 중간식 같으니까 중간에다 대입하게 되면 A의 마이너스 6, 10 플러스 6, Y의 마이너스 3 플러스 9, C. C값은 마이너스 25.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구하시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방식도 괜찮습니다. 근데 말했던 이 문제, 어쨌든 이 문제는 이래나 저래나 약간의 노가다성을 띠고 있으니까 뭐 어느 것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리고 21번. 다음 원의 방정식이 원을 나타낼 때 이 원의 모든 점이 4, 4분면 위에 있도록하는 정수 K 개수. 일단 첫 번째는 여기까지. 원을 나타내야 되죠? 그럼 원을 나타내기 위한 성질이 뭐였나요? R제곱이 양수. 이게 원이 나타내기 위한 성질이죠. 두 번째, 4, 4분면 위에, 모든 점이 4, 4분면 위에. 이건 일단 이거부터 먼저 처리합시다. 1번부터. 원의 방정식의 R제곱 구하려면 중심좌표를 찾아야죠. 중심은 5, 마이너스 3.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25 플러스 9에서 상수항을 빼야 되네요. 이걸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7. 그게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2K. 이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합치면 34. 빼면, 네, 17. 넘어가면 마이너스 17. 따라서 K는 2분의 17보다는 작다. 이게 1번을 푼 거고, 원이 나타나려면 그렇고, 근데 이 원이 모든 점이 제 4, 4분면에 있도록, 이 원의 중심이 5, 마이너스 3이 있죠? 5, 마이너스 3. 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점이 4, 4분면에 있으려면 원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가 뭡니까? 여기 있는 원의 반지름이 이 y좌표 값의 절대값인 3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반지름이 3보다는 작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반지름 구하는 게 없죠? 여기 있어요.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었죠? 그럼 반지름 값은 루트 마이너스 2k 플러스 17. 그랬었죠? 걔가 3보다 작다. 이것도 양수여야 될 테고, 이것도 양수니까 그냥 양변을 제곱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17이 9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2k, 얘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8.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k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의 범위는 4보다는 일단 크고 2분의 17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정수 k의 개수니까 5, 6, 7, 8까지네요. 개수는 4개. 네, 이렇게 됩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4저번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외저번의 방정식 좀 전에 했었잖아요. 그거는 세 점을 지나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원을 만들어 놓고
중심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내저번의 방정식은 우리가 원하면서 배운 적이 있나요? 사실? 그래서 좀 문제 지금 이상하니까 한번 살짝 찍어봐야 돼, 얘. 살짝 위치를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찍어보세요. 일단 한 점은 원점이고 점 A는 2,0에 있고 점 B는 1,3에 있는데 1,√3에 있는데 1,면 여기 정중앙이고 √3이면 한 이 정도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1,√3 뭔가 싸하지 않아?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에요? 네? 정삼각형이죠. 이거 어떻게 정삼각형인지 압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변이 이 변이 얼마예요? √3이야. 얘 수직이잖아. 그럼 1, 얘 √3, 얘 2, 1대 √3 대 2.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이잖아요. 피타고라스.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합동이니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2네요. 그래서 정삼각형임을 알았네요. 그럼 정삼각형의 내저번을 찾으려면 내저번의 중심인 내심이 필요한데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 이게 다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내심을 찾고자 하지만 내저번이 중심이니까요. 그냥 무게중심 찾으시면 돼요. 저 세 점을 둘러싸고 있는 무게중심을 찾으시면 저 세 점을 둘러싸는 내저번의 중심인 내심을 구할 수 있다. 그럼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방식은 x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값 1, y를 다 나눈 다음에 3으로 나눈 값 3분의 √3. 네, 이게 원의 중심. 됐습니까? 네. 그래서 쓰면 돼요. 원의 방을 쓰라고 했으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3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인데 여기 내부에 이렇게 원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네가 좀 전에 찍어놨던 점의 좌표가 무게중심이잖아. 무게중심이 여기 있잖아. 이 내저번의 중심이 내심인 동시에 무게중심이 이 점의 좌표였고 이 점의 좌표가 1,3분의 √3인데 반지름은 여기 있는 무게중심에서 이 원의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 이게 원의 반지름인데 이 길이가 실제로 누구랑 같은가요? 이 점의 y좌표랑 똑같은 위치네요. 반지름이 이 점의 y좌표가 된다. 그래서 이 위치는 반지름을 제곱한 값 3분의 √3을 제곱하면 9분의 3 약분하면 3분의 1.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중심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12위에 있고 x축 y축에 이거는 가만 있어봐. 맞지 않아? 우리 이거 했잖아요. 교재에서. 교재 여러분들 그 풀었던 교재 실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 아니야 이거? 숫자도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숫자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거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포물선 여기 마이너스 12. 근데 이 중심이 이 포물선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러면 이쪽을 하나 이쪽을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그렇지 않았나요? 그럼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런 느낌이었죠. 이거 한 거 같은데? 맞아 했어. 나만 기억하는 건 아니겠죠? 다 기억나죠? 네, 그때 이 문제 어떻게 풀었었나요 그러면? 풀이 기억나요? 수업을 하면 뭐하냐 이 잡것들아. 이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잖아. 그치? 좌우 대칭으로 위아래 큰 거 2개 작은 거 2개 이렇게 대칭 형태로 4개 원이 그려지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특징은
이쪽에 반지름 R, 이쪽도 반지름 R. 그랬었죠? 그럼 얘도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중심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 두 점을 이으면, 이렇게 이어지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은 성격이 좀 깔끔해서 이런 것도 못 본다고 또.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은 전부 다 어느 직선 위에 있냐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럼 경우 달리 말하면 이 노란색 직선과 이 파란색 포물선이 만나는 교점들에 여기 교점에 원의 중심이 놓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10이라는 포물선과 y는 x라는 직선이 만나는 교점, 그 교점에 원의 중심을 찾는 거니까 얘네들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xy 값들은 내가 구하는 원의 중심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yy 서로 같다고 본다면 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두 개 4와 마이너스 3은 각각 내가 원하는 중심의 x조합표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얼마란 얘기예요? 4,4라는 얘기고 얘가 당연히 위치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대칭 아닐까? 꼭 해봐야 하니? 이쪽은 당연히 이렇게 지나면 뭐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는 성격이 설명. 그러니까 이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참 내가 성격이 깔끔해서 이런 것도 못 봐. 이렇게 이상하게 지나면 이렇게 약간 결벽증 있어 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과 여기 있는 포물선이 만나는 교점. 그 교점은 대칭 관계잖아. 딱 봐도 이걸 계속 어떻게 끝까지 풉니까? 대략 눈치를 채야죠. 그래서 이 점은 3, 마이너스 3이겠고 여기는 점은 마이너스 4,4겠죠. 자, 이렇게 4개 원이 만들어졌는데 이 원의 넓이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 넓이는 서로 같을 테니까 얘랑 넓이 같을 테니까 결국은 이 원의 반지름 4, 이 원의 반지름 3. 그럼 반지름 4짜리 넓이 16파이가 2개 플러스 반지름 3짜리 9파이가 2개. 그럼 더하면 32파이 더하기 18파이 합치면 50파이. 이거 답도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이 있고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두 점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평행선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AB는 지금 고정으로 찍혀 있는 정점인 거고 점 P는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며 점 P에 따라서 Q의 위치가 바뀌겠죠. 왜냐면 이게 평행사변이 되려면 P에 놓이는 위치에 맞춰서 대칭 형태로 Q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P가 바뀌면 Q도 바뀌긴 할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좀 쉬워진 거죠. 상이지만 1번 때문에 2번이 쉬워지는 겁니다. 이제 성질 파악이 좀 되기 때문에. AB의 중점 좌표를 찾으시오. AB 중점? 어렵지 않죠? X끼리 더한 값 2로 나누고 Y끼리 더한 값 2로 나누면 이건 3,4가 네, 중점 좌표예요. 근데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그으면 이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 같은 점에 놓이죠.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점 M의 좌표는 찾았고요. 2번 PQ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는 평행사변형은 지나간 얘기예요. 핵심은 여기 원이 있고 이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인 상태죠. 근데 이 원 위에 어떤 점 P가 막 움직여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PQ 길이의 최대가 되려면 이 점을 M이라고 합시다. PQ가 최대가 된다는 뜻은 PM도 최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PM이 최대가 되게 잡아야 돼. 그럼 M이라는 점은 원 밖에 있는 한 점, 3,4라는 점이고 이 점에서 원으로 그을 수 있는 점 중에 가장 긴 점은 원에 뭘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중심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3,4와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 그 거리 얼마죠? X좌표끼리 뺀 값, Y좌표 뺀 값 더해서 루트 하면 이 거리는 5가 되겠네요. 거기에 점 P가 여기 놓이게 되면 최대값이죠. M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에다가 여기 반지름 길이 2를 덧셈하게 되면 최대값이 나오네요. 그 길이는 7이 되며 반대로 점 M에서
이 원점까지 거리에서 반대로 원에 반대는 길이를 뺐을 때 여기 놓이게 되면 이게 점 P의 최소값이 됩니다. PQ가 아니고요. 일단 이 길이에 PM의 길이의 최대값은 M이니까요. M과 P를 연결한 이 길이가 최대값 7이게 되고 최소값은 이 길이 5에서 이 길이 2를 뺐으니까 3이 되겠죠. 근데 PM은 PQ의 절반 길이니까 따라서 PQ의 최대값은 이 길이의 2배, 14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이 길이의 2배, 6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두 점 AB로부터 거리가 2대 1인 점 P에 대해서 PAB 길이의 크기의 최대값. 이것도 했던 문제인 것 같죠? 뭐 숫자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것도 아폴로니우스의 원 하면서 아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점을 잘 보시면 X좌표만 서로 다르고 Y좌표는 서로 같은 상태 있죠?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여기는 너무 큰가요? 여기 점 A 마이너스 1,2 여기 점 B 5,2 근데 여기서부터 거리가 2대 1인 점 P는 보통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냐면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여기쯤이라고 칩시다. 그 내분점과 2대 1로 외분하는 점 여기쯤 대충 되나요? 네. 그 두 점은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는 이렇게 원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뭐 이런 상태로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외분하는 점 걔네들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고 이 원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부른다. 물론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으로 이 원의 방정식을 찾아도 되는데 요즘 교과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직접 식을 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원 위에는 이런 점에 한 점을 P라고 둔다면 PA와 PB의 비율이 2대1이라는 뜻이잖아요. 선분 PA 대 선분 PB 비율이 2대 1이 되는 점 P의 좌표를 찾는 거고 그러면 선분 PA의 값은 2PB가 되고 선분 PA의 제곱의 값은 4PB의 제곱이 되죠. 그럼 P의 위치가 X, Y라고 이제 좌치니까 이렇게 잡아두겠을 때 이 식을 쓰게 되면 X끼리 뺀 값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자, 이 값이 4 곱하기 X끼리 뺀 값 제곱 X-5의 제곱 Y끼리 뺀 값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풀어헤쳐 보면 여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여기는 4X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100 플러스 Y 4Y 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16 네 이렇게 그래서 일로 넘기면 3X 제곱 그 다음에 3Y 제곱 1창은 이렇게 넘으면서 마이너스 42X 1창도 이렇게 넘으면서 마이너스 12Y 그 다음에 상수항 얘 합치면 5 빼면 11 플러스 111 자 이런 게 되죠. 양변 3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4Y 플러스 3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 원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은 7, 필요할 것 같으니까 씁시다. 7, 반의 부호반대 2 반지름의 제곱이 49 플러스 4에서 37을 뺀 거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 좀 해주세요. 16 그럼 반지름 값은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원의 중심이 7,2가 되며 반지름 값이 4인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점 P가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점 P가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A와 B를 이어서 만든 이 각이
최대가 될 때 언제인지 물어보죠. 그럼 점 P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물론 이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죠. 어차피 위나 아래는 각도는 대칭 관계니까 어느 한쪽만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점 P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원의 곡선 따라 움직였을 때 P값 저기는 각이 커지죠. 그럼 언제가 최대가 되는 거죠? 언제가 최대가 되는가요? 이때가 최대가 돼요. 이때가 뭐냐면 여기는 3번 PA가 원의 접선일 때, 그때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여기 접점 P, 원의 중심에서 접점은 그으면 수직이 되고 이렇게 이으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지금은 선분 AP 길이,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세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x좌표는, y좌표는 똑같고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거리니까 이쪽 빗변 길이가 8이 되며 반지름값은 좀 전에 구했던 4입니다. 그럼 따라서 이 길이는 루트 8의 제곱 64 마이너스 4의 제곱 16. 그럼 루트 48이니까 4 루트 3. 선분 AP가 그 각도가 최대가 될 때 선분 AP의 길이는 4 루트 3이 된다. 이거 우리가 풀었던 문제죠. 네, 그 교재에서 풀었.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원에 PQ라는 선분, 이게 원의 현이었죠. 현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더니 그 원의 일부분이 여기 1,0이라는 점에 접하게 이렇게 접혔을 때 이 PQ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PQ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인 이 Y절편값, 이걸 찾으라는 뜻이죠. 선을 좀 잘 그어봅시다.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그어줬고, 네, 이 직선의 Y절편을 찾아라. 뭐 이런 편인데, 이 문제는 사실 이해를 하면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아요. 교훈, 여기는 이 아래쪽에 접힌 부분과 위쪽에 접힌 부분, 위쪽에 접어서 내려간 부분이 실제는 합동인 도형이죠. 그럼 이번에는 이 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원과 똑같은 원이죠.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이 원을 이렇게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 완벽히 맞물리겠죠. 합동이니까요. 접은 부분과 접혀진 부분은 합동이라 이 접혀진 부분을 기준으로 이 원의 반지름과 똑같은 원을 이쪽에 그려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쉽습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어디 있나요? 그러면 여기 좀 x축에 접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x축에 1,0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1,가 될 테고, 그 다음 y좌표는 여기 좀 x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의 y좌표는 실제로 이 원의 반지름과 같은 거 아닙니까? x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랑 같겠죠. 근데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 2였기 때문에 이 원을 이렇게 약간 평행이동한 느낌이니까 여기 반지름도 2가 되고, 반지름 2가 된다는 뜻은 네, 이 중심좌표가 1,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반지름이랑 똑같은 2의 제곱 4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근데 이 빨간색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두 원의 교점, 달리 말하면 공통현이 있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거 기억나세요? 이런 식이지 않았나요? 공통현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원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from c'이라는 이 원과 두 개 중에 한 군데다가 k배한 다음에 이걸 더하게 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k 자리에다가 만약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x제곱 y제곱 지워지면서 xy에 대한 1차식이 남고, 그 xy에 대한 1차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원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원의 방정식을 빼면 그때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니까 k 혹시 마이너스를 대입한다 혹은 뺀다, 계수가 서로 맞다면 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 식에 이제 이 식을 전개한 식이 필요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이쪽 사 지워지고 여기 플러스 1이 남겠네요. 이렇게 되는 식이에요. 자, 남는 건 원래 있었던 이 흰색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것도 일반형으로 써야 되니까 일로 넘깁시다. 이렇게.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플러스 1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온다. x제곱 y제곱 지워지고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 식의 이름이 이거였다는 얘기죠.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직선의 y절편값 x가 0일 때 y값 구하는 거니까 그 y값은 4분의 5. 이 직선의 y절편값 4분의 5가 네,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쯤은 뭐 관광 오시거나 영화 감상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자기가 혹시 이 문제를 푸셨을 테니까 어디서 혹시 푸셨다면 자기 풀이와 비교해 보시고, 혹시 못 푸셨다면 어디서 놓쳤는지,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매번 수업할 때마다 배워간다, 가져간다 느낌을 배우지, 그냥 와서 남이 풀이 쳐다보다가 집에 가는 거는 하등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럴 거면 여기 왜 나오니? 그럴 의미가 없으니까 뭐를 놓쳤었는지 잘 고민하시고, 이런 저런 문제는 우리가 배우는 교과 안에서 따로 문제로 풀지는 않았었죠. 그러니까 저런 건 좀 새롭게 출연한 문제니까 저런 거 보시면서 좀 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다시 경험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두 개의 원의 공통연의 길이가, 공통연의 길이 아까랑 비슷하죠.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원이 있어요. 너무 큰가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두 개의 원의 공통연,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공통현이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선분이 공통현이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연장선을 그으면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죠. 공통현의 직선이 됩니다. 근데 이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그치? 자, 이 문제를 풀려면 두 개의 원 중에 어느 한 원의 중심이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K값 때문에 중심은 찾을 수 있겠지만 반지름 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죠. 이 원의 중심값 2,1, 중심의 제곱 4, 중심 제곱 1, 그래서 상수항 마이너스 3을 빼면 네, 얼마예요 여기? 8. 네, 반지름이 2루트 2. 여기는 원의 중심은 2,1이고 이 원의 중심에서 원의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 이 반지름이 네, 반지름은 제곱이 8이니까 반지름은 2루트 2가 될 겁니다.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얘기는 이 중심에서 현으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그 수선은 수직 2등분 되죠. 수직 2등분 되니까 2루트 3이 절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죠. 이 거리. 그럼 피타고라스 루트 5 됐죠. 그러면 2,1이라는 점에서 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루트 5인데 이 직선을 구하려면 네, 이 원에서 이 원을 빼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뺍시다. 그럼 x제곱 빼면 지워지고 y제곱 빼면 지워지고 4x제곱에 4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빼면 8x가 되고 2y에서 마이너스 2y를 빼면 플러스 4y가 되고 k에서 얘를 빼면 k 플러스 3이 되고 이렇게 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루트 5라는 값을 가지려면 분모 64 플러스 16 80 여기 절대값 2를 대입하게 되면 28 16 4 20 k 플러스 23 1이 곱합시다. 그럼 루트 5 곱하기 루트 80은 루트 400이 되고 루트 400은 없어지고 루트 400은 얼마예요? 20이죠. 따라서 k 플러스 23의 값이 2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0이거나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3이 되거나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다 구하라는 얘기네요. 마이너스 46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의 교점을 지나는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의 넓이 값을 구하랍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때는 아까처럼 그냥 빼면 된다고 그랬죠. 아니 빼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여기 둘 중에 한 군데다 K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K를 붙였다고 칩시다.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됐죠? 둘을 덧셈합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Y제곱 그 다음 1창 여기 X 앞에 개수 플러스 여기 3K 마이너스 6X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6KY 여기는 Y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2K 이렇게 쓰면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대표하는 관계식이 되죠. 물론 이거를 양변을 K 플러스로 나눠주면 좀 더 이쁜 식이 나올 걸, 원래는 좀 더 이쁜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3x제곱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6x 이런 것보다는 3으로 나눠주는 게 보기 좋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있는 x제곱이나 y제곱 앞에 있는 K 플러스로 나누면 좋은데, 이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원의 중심이 y축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원의 중심 구하는 방식은 x좌표 이렇게 배우죠? 이런 꼴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원의 중심 구하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x 앞에 있는 개수를 반 나누고 2로 나눈 거죠. 근데 이게 y축에 있다는 뜻은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달리 말하면 a가 0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a가 누구였나요? x 앞에 있는 개수를 말하죠. x 앞에 있는 개수가 0 되면 이 원의 중심은 y축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는 이걸 양변 k 플러스로 나눈다 쳤다 하더라도 사실 나눌 필요 없어서 그래요. 이거를 나누게 되면 없어지고 k 플러스로 여기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어차피 이 x좌표가 0이 된다는 뜻은 x 앞에 있는 개수가 x의 개수가 0이 됐는데 x 앞에 있는 개수는 요만큼이지만 이게 0이 되려면 분모는 0일 수 없으니까 결국은 분자가 0이니까 분모에 있는 k 플러스 1과 관계없이 얘가 0이 되면 어차피 이 원은 x좌표가 0으로 y축 위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답답해서 내가 써줄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문제는 이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간혹. 이게 반지름 값을 계산해야 될 때. 그럼 반지름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양변을 x제곱 앞에 있는 k 플러스로 나누어서 x제곱 y제곱의 개수를 일단 1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똑같은 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밑에 걸 좀 더 많이 쓰죠. 제곱 앞에 있는 개수들이 1일 때가 좀 더 계산하기 편하니까. 근데 이거는 중심좌표뿐 아니라 반지름 값도 계산해야 될 때 혹은 그거를 이용해야 될 때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는 거라면 중심의 y좌표가 0이라는 뜻은 중심이 y축에 있다는 뜻은 중심의 x좌표가 0이라는 뜻이죠. 그 얘기를 달리 말하면 일반형에서 x의 개수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x의 개수는 이거잖아.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실제로 분모와 관계없이 분자값인 3k-6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굳이 이걸 나눌 필요는 없었다는 뜻이죠. 그냥 얘만 0이 되면 된다는 뜻이야. 어차피 제가 분자가 되려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굳이 필요 없으면 이렇게 일일이 다 약분시켜서 계산 안 되는 문자식을 나누어서 처리하기보다는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면 얘 0 만드는 K값이 주어지면 되겠죠. K값은 2입니다. 그럼 K가 2가 되게 되면 이 원은 Y축 위에 중심이 놓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얼른 집어넣으세요. K값 알았잖아요. 그럼 3X제곱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3 집어넣으면 3X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2 집어넣은 거죠. 2 집어넣으면 없어졌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y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분의 4는 0 이렇게 돼요.
자,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심 좌표는 뭐였죠? 0,2였겠죠? 당연히. 네.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이거 제곱 0, 이거 제곱 4 빼기 이거 플러스 3분의 4. 그럼 3분의 12 더하기 4, 3분의 16.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고 원넓이 구하는 공식은 r제곱 파이죠. 정답은 3분의 16 파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중심 C가 y는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위에 있고 x축에 접하는 원 C가 있답니다. 근데 원 C가 y축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가 8루트일 때 원 C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글씨가 너무 큰데? 59번. 자, 저거를 대략 그림을 그려봅시다. 대충 이해하기 위해서. y는 x 플러스 8,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그럼 얘는 길이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편이 플러스 1인, 플러스 8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8. 얘가 8. 근데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답니다. 근데 이 원이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x축에 접해야 돼요.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x축에 접하게 뭐 이렇게 그려줍시다. 오늘 그렸어요.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며 x축에 접하고 y축, 이게 y축이잖아요. y축에 의하여 잘린 현이 어디냐면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축에 의해서 잘린 현이 되죠. y축에 잘리면서 이렇게 현이 나타난 거니까요. 이 길이가 8루트 2랍니다. 이때 점 C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문제도 많이 쉽죠, 이것도. 이 중심 좌표를 잘 모르겠으니까 A, B라고 둡시다. 그럼 첫 번째 관계식은 이 A, B가 저 직선 위에 있을 테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8은 0 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 다음 잘린 현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선을 내려야죠. 여기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을 내려야 돼요. 그럼 요렇게 직선이, 요렇게 있는 삼각형이 필요하죠. 됐습니까? 근데 이 반지름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 얼마예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반지름 얼마냐고? 아이씨.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 얼마냐고? 어떻게 쳐다보니까 자꾸 너만 쳐다보네? 아니, 자꾸 밑을 쳐주잖아. 반지름이 얼마야? B, 그렇지. 아, 그 대답을 못해서 이렇게 한참 걸리게 만들어. B.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가 되는 거고. 그럼 이 길이는 잘린 현이 8루트이니까 이건 지울게요. 여기 Y좌표는 필요 없으니까. 요 길이는 4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길이는 뭐죠? 또 써져 있잖아요. A라고. 그럼 피타고라 성립하죠?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32. 그 위에는 지금 B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 대입합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4는 A제곱 플러스 32. 얘랑 얘랑 지워지고 16A는 32. 따라서 A 값은 2. A가 2가 되면 B 값은 6. 그러니까 이 점의 중심이 2,6이네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x-2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은 6의 제곱 36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y는 mx 플러스 n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할 때 기울기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두 개 원을 잘 보시면 중심도 다르고 반지름도 다릅니다. 처음에 있는 게 좀 큰 반지름이죠. 반지름 2짜리니까 이렇게 하나 있을 테고 나머지 하나는 네, 중심이 다르며 반지름 1이에요.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은 이제 받아요. 물론 얘네들이 만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건 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mn의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직선식이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2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중심은 2,0이고 반지름이 1이네요. 그럼 이제 두 가지식이 어쨌든 mn 값을 구하려면 mn에 대한 관계식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럼 이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실제로는 반지름과 같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d1의 값이 2랑 같고 이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d2로 한다면 d2의 값은 1과 같다. 이걸 통해서 아마 mn에 대한 연립식을 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d1부터 구하기 위해서 d1 구하려면 0,0에서 저 직선 mx-y 플러스 n은 0까지 거리 그 거리는 반지름 2랑 같다. 그럼 2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n 이렇게 d2 정리해볼까요? 절대값 n은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저번에 그 다음 d2 값 2,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 거리는 반지름 1과 같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20 대입하면 20 절대값 2m 플러스 n 1이 곱하게 되면 절대값 2m 플러스 n의 값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죠? 제곱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1을 곱합시다. 그럼 2 루트 m제곱 플러스 위아래 똑같아지죠? 그럼 여기다 2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자, 남은 건 좀 더 위로 가서. 결국은 얘랑 같다는 뜻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절대값 n의 값이 이 절대값 2m 플러스 n과 같고 이건 두 개로 나눠지겠죠? 양쪽의 절대값을 지우면서 어느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n은 4m 플러스 2n과 같거나 아니면 n은 마이너스 1을 분배한다고 치면 되니까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n과 같거나 그럼 이쪽으로 넘기면 n의 값은 얼마예요? n의 값은 마이너스 4m 여기 n의 값은 3 마이너스 그렇죠 넘어가죠 마이너스 3분의 4m 이렇게 되겠죠. 근데 조건에 맞게 아마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건에 맞는 것 여기가 제일 간단해 보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mn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풀려면 그럼 저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거부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n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4m은 2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고 이제는 m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그럼 얘는 9분의 16m제곱은 4m제곱 플러스 4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로 넘어가면 9분의 36에서 9분의 16을 빼는 거니까 9분의 20m제곱이 마이너스 4야. 이걸 만족하는 실수 m이 있어요? 이걸 나누면 이거 음수란 뜻인데 m의 제곱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지금 문제 조건상 안 맞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답이 안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것만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거겠죠 당연히. 답이 없진 않을 테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4m의 절대값은 2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고 16m제곱은 4m제곱 플러스 4 넘어가면 12m제곱은 4 m의 제곱값이 3분의 1 따라서 m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차피 틀렸으니까 지울게요.
지금 m의 값이 2개 나왔죠? m의 값이 3분의 루트 3일 때, 이 m의 값이 3분의 루트 3이면 n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이 되고, m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면 n의 값은 반대부호인 3분의 4 루트 3이 된다. 결국은 mn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m과 n을 곱하면 뭐 1이 곱하나 1이 곱하나 어차피 절대값을 갖고 부호만 반대인 거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mn의 값에다가 둘 곱하면 네, 그렇죠. 어떻게 돼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나요? mn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거기다 3배하라고 그랬으니까 3을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두 원의 그러니까 저 직선과 두 원의 교점 개수가 각각 a와 b일 때 a, b의 교점의 개수면 자연수 아니에요? 0을 포함한 자연수 0 또는 자연수 그렇잖아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안 만나면 교점 개수는 0개 하나 만나면 교점 개수는 1개 두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 개수 2개 0 아니면 1, 2죠. 0 아니면 1, 2예요. 그게 AB가 될 수 있는 숫자인데 그 될 수 있는 AB를 곱해서 2가 된 케이스니까 이건 두 개로 나눠야 되겠네요. A 값이 2라면 B 값이 1인 경우 하나 1번 그 다음에 A가 1일 때 B가 2인 케이스. 근데 이게 왜 다르냐면 각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각각. 그러니까 이 직선과 얘가 만나는 점이 2개. 그럼 얘는 1개.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나는 점이 1개. 그럼 얘는 이제 2개.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니까 이거는 순서가 바뀌면 다른 개념이 됩니다. 원의 위치 관계가 달라지니까. 그럼 1번부터 풀어보면 1번. 이런 거잖아요. 원이 이렇게 있고 저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원과 이 직선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과 저 직선은 이런 거를 말하죠. 이렇게 돼야 A가 2가 되고 B가 1. 만나는 교점 개수가 얘랑은 2개, 얘랑은 1개. 이런 의미가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려면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짧아야 되겠죠? D1은 이걸 D1이라고 합시다. D1은 R보다 짧다. 동시에 이 중심의 직선 사이 거리를 D2라고 한다면 D2는 반지름 R과 같아야지만 이런 위치 관계가 만들어지네요. 그럼 저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 마이너스 1,0에서 저 직선 x-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D1이더라. D1 값은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0 k-1의 절대값 얘가 반지름, 저번의 반지름 1보다 작다. 네. 동시에 D2는 자리 없어요. 여기다 쓸게요. 저번의 중심 1,1 그 다음에 이 직선 사이 거리 그럼 분모는 똑같이 루트 2 분자는 1, 2를 대입한 거니까 이 직선에 1, 2를 대입해요. 그러면 절대값 K 걔가 반지름 1과 같다. 따라서 곱하게 되면 루트 2 절대값 K가 루트 2니까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곱하면 절대값 K-1이 루트 2보다 작다니까 K-1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양변에 1을 더하게 되면 K의 범위는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은 그러니까 얘랑 얘 연립을 푸는 거잖아요. K값 D1을 만족하는 K값은 2개 그 다음에 D2를 만족하는 K의 범위는 이거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K값 중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루트 2밖에 없네요. 루트 2는 이 범위 있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2는 요거보다 더 왼쪽에 있죠. 얘는 마이너스 루트 1을 더한 거니까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K값은 루트 2. 그러니까 첫 번째 K값, 여기서 원하는 K값은 루트 2가 나온 겁니다. 2번은 그냥 네가 하시면 안 될까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죠?
이제 똑같은 내용이잖아. 이 숫자만 바뀐 거죠. 이번에 이게 1. 그냥 하자. 네,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지우고, 어차피 했던 거라 지울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되는 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절대값, k-1, 걔가 루트 2. 따라서 k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이거나 아니면 1 플러스 루트 이거나. 두 개. 그래서 이쪽에서는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겠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k 값, 이거네요. 1 플러스 루트 2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고 1 마이너스 루트 2는 네,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얘보다 1이 큰 숫자니까. 음이지만 얘보다 1보다 큰 숫자,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k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2. 그들의 합을 계산하시오. 1. 이렇게 A 4,2에서 이 원액은 두 접선의 접점이 각각 PQ일 때 선부 PQ, 이것도 우리가 했던 거 같죠?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4,2. 자, 이번에 중심이 0,0, 반지름이 3짜리 원. 4,2가 한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이 원에서 이쪽 원 쪽, 이 점에서 이쪽 원 쪽으로 접선을 긋고 이 점에서 이 원 쪽으로 접선을 긋다 보면 접선이 두 개 나오죠. 그 두 접점의 좌표를 PQ라고 잡았어요. 여기 P, 여기 Q. 문제는 이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어떻게 풀었었죠, 이 문제? 원의 중심을 찍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 수직으로 만나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 수직으로 만나고, 이게 수직, 얘도 수직. 중심과 이 점을 이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위아래 아래 하나 합동계 두 개 나오고,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할 때 쓰이는 방식이 소자 공식이다. 그랬었죠? 소자 공식. 길이값만, 세 개의 길이값을 알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의 2배가 2일 테니까 이 세 개의 변이 필요하죠. 이 변은 이 원의 반지름값 3. 이 변은 이 원의 중심인 0,0에서 4,2까지 거리니까 루트 20, 2루트 5.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20에서 9 빼면 루트 11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루트 11 하나, 2분의 1 곱하기 이것 얘 곱하기 얘 2루트 5 곱하기 선분, 여기를 그냥 뭐 h라고 합시다. 선분 pH를 계산하나 답은 똑같다. 2분의 1 지우고 양변을 2루트로 나누면 선분 pH의 길이는 2루트 5분의 3루트 11인데 PQ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pH 길이의 2배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 2를 곱해야 되니까 루트 5분의 3루트 11 유리화를 해보면 5분의 3루트 55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습니다.